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어르신이 최근에 작지만 걱정스러운 변화들을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노년의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신체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몇 개월 전, 때로는 1년 전부터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해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뒤돌아봤을 때야 비로소 아, 그때 그 모든 단서들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고 맙니다. 준비할 시간도 소중한 마지막 추억을 만들 시간도 이미 지나가 버린 후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고령자가 사망하기 1년 전에 흔히 나타나는 5가지 결정적인 경고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아, 그냥 나이 드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호들은 너무나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가장 중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들을 미리 알고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어르신에게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마지막 시간이 존엄하고 편안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5가지 신호를 아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다가올 일들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갑작스러운 충격과 후회 대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위기를 알리는 체중 감소. 무시해서는 안 될 첫 번째 경고. 삶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초기이자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중 변화가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르신의 허리띠가 갑자기 더 헐렁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평소 잘 맞던 옷이 갑자기 큰 듯 보이거나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 나이 드시면 원래 체중이 좀 빠지는 거 아닌가?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거의 항상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체가 더 이상 음식에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필수적인 신체 기능이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도 일부 근육 손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신체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근육이 급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히 약간 말랐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근력 상실은 단순히 움직임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낙상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며 작은 감염에도 매우 취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말년의 체중 감소는 식욕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단순히 이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미각이 둔화되어 한때 좋아하던 음식도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섭취량이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서서히 주요 기능을 멈추고 있다는 생리적인 변화의 신호입니다. 몸이 더 이상 뇌의 음식을 찾으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며 그 결과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게다가 기저질환의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체중 감소는 심부전,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이며 이러한 질환들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도 식사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신체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체중이 더 줄고 더 약해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고단백 영양 음료를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가 이미 생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식사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어르신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제공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노인분이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하고 식사량이 크게 줄어들며 이전보다 훨씬 약해지고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지 마시고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앞으로의 여정을 보다 명확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어르신과의 남은 시간을 더 큰 공감과 배려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극심한 피로와 쇠약. 두 번째 위험 신호. 삶의 마지막 해에 접어든 노인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휴식을 취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는 지속적인 극심한 탈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 일과 후에 느끼는 일반적인 피로감이 아닙니다. 이는 가장 작은 활동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압도적인 피로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아시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큰 도전이 됩니다. 방 한 칸을 걸어가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식사 준비나 옷 입기, 심지어는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 많은 가족들은 그냥 좀 쉬시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세요. 이는 신체의 주요 기관 기능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남은 에너지를 필사적으로 보존하려는 경고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은 더 이상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크게 약해지며 근육은 이전처럼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말년에 많은 노인들이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며 이전과 같은 활동 수준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신진대사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에너지를 생성하고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그 에너지는 오직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능만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됩니다.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신체는 점점 보존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쇠약해진 노인들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오랜 시간 깨어 있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종종 갑작스럽게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다가도 오후가 되면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피로로 인한 감정적인 영향입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많은 노인들은 갑자기 기본적인 일상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되면서 깊은 좌절감, 수치심,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점점 대화에서 멀어지고 사회적 교류를 피하며 예전에 즐겨하던 취미 활동을 모두 중단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흥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럴 만한 체력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매우 위험한 고립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점점 더 활동하려는 노력마저 포기하게 되고 이는 쇠약 상태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한때 활기차고 사교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 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왜 더 노력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단계에서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고통과 좌절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갑자기 깊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며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의 몸이 중대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함께하는 대화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고요한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주며 어떤 기대나 부담도 주지 않고 온전히 지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랑받고 이해받으며 평온함을 느끼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영혼이 먼저 떠나는 순간,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노인들은 종종 사고방식,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매우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정신이 맑고 활발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주 기억을 잃고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가족의 이름을 갑자기 떠올리지 못하거나 시간 개념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변화가 평소에는 인지 문제가 전혀 없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보면 당연히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 변화는 실제로 임종 과정의 일부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죽음 수개월 또는 1년 전부터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도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산소와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점점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노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고 간단한 결정도 내리기 어려워하며 심지어 수십 년간 알아온 가족이나 장소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맑은 순간이 있다가 다시 혼란한 상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순간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들에게 특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명료함은 종종 임종 전 마지막 작별 인사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내면으로 후퇴하는 모습도 흔히 나타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갑니다. 대화가 극도로 줄어들고 가족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더 이상 감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고 시끄러운 환경은 감당하기 너무 어렵게 되며 결국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로 점점 더 깊이 후퇴하게 됩니다. 기분과 행동의 급격한 변화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인내심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하고 열정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뇌가 신체의 쇠약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지 기능이 느려지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전처럼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가족들에게 특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현실과 단절되고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신적으로는 떠나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대화에 끌어들이거나 예전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비록 그들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존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때로는 그저 함께 앉아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깊은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노인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고 기억을 자주 잃으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를 단순한 노화의 증상으로 간과하지 마세요. 이는 종종 신체와 정신이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내심을 갖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록 말이 점점 줄어들더라도 사랑과 위로는 여전히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반복되는 감염과 느린 회복, 면역 체계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신체적 신호 중 하나는 바로 면역 체계의 급격한 약화입니다. 이전에는 거의 아프지 않던 어르신이 이제는 감기, 독감 또는 작은 감염에 너무나 자주 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전에는 가볍게 지나갔던 질병들이 이제는 회복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은 상처나 멍조차도 눈에 띄게 더디게 아물게 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간단한 찰과상도 몇 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몸이 더 이상 이전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없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감염입니다. 폐렴, 요로 감염 UTI, 피부 감염, 심지어 구강 감염까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더 흔해집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런 상황을 각각 독립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또 감기에 걸리셨네. 할아버지가 또 방광염이 생기셨어. 라고 생각하며 각각의 문제를 따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감염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회복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불운이 겹친 것이 아니라 몸이 점점 더 저항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는 효과적이었던 치료법이 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생제를 복용해도 감염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거나 더 강한 약이 필요하게 되거나 심지어 한때는 가벼웠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이 더 이상 치료에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물이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바로 만성적인 상처입니다. 만약 작은 긁힘, 욕창, 멍이나 자상이 제대로 아물지 않거나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와 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해 상처 치유 속도가 정상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노인들에게는 욕창이 매우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며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노인의 감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노인들은 심각한 감염이 있어도 고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단순히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거나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거나 식사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에게서 정신적 명료함이 갑자기 저하되는 것은 종종 감염의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는 다른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발생할 수도 있어 가족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염 패턴의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은 노인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복적인 감염을 경험하는 노인은 종종 계속되는 항생제 치료와 병원 방문으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인 감염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프고 좌절감을 주는 경험입니다. 또 다른 약물 치료나 입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부터는 적극적인 치료보다 편안한 돌봄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의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보습하며 신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추가적인 침습적 치료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5번째, 호흡과 혈액순환의 급격한 변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신체. 몸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 준비를 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는 바로 호흡과 혈액순환의 현저한 변화입니다. 이 신호는 종종 다른 징후들보다 나중에 나타나며 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사랑하는 노인의 호흡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느려지거나 얕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숨을 완전히 멈추는 무호흡 상태가 나타나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져 갑자기 빠르게 숨을 쉬었다가 다시 느려지는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체인-스토크스 호흡이라 불리는 특징적인 호흡 패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깊고 빠른 호흡과 긴 호흡 중단이 번갈아 나타나는 형태로 마치 숨을 헐떡이다가 완전히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호흡 변화는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하고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징후는 혈액순환의 급격한 약화입니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심지어 코와 귀까지도 비정상적으로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약간 푸르스름한 색조를 띠게 되고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부위에서 얼룩덜룩한 반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체가 뇌, 심장, 폐와 같은 중요한 장기로의 혈류를 우선시하면서 팔다리와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을 점점 줄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장이 예전처럼 강하게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고 있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심한 호흡 곤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거나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빈도가 늘어나거나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숨을 들이마셔야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에는 어느 정도 활동적이었던 어르신이 갑자기 매우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하거나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쉬어야 한다면 이는 폐 기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폐의 체액이 서서히 축적되면서 호흡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기침, 색색거리는 호흡 소리, 가슴 답답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감기나 가벼운 폐렴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노인이 임종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은 폐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일부 노인들은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대신 베개를 여러 개 받쳐 상체를 높이거나 안락 의자에서 자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세가 숨쉬기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더 깊이 숨을 쉬세요. 라고 격려하거나 혹시 심각한 의료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단순히 몸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의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하며 작은 양의 물을 자주 마시게 하는 것이 호흡 불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특정 약물이나 산소요법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목표가 아니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르신이 호흡 변화, 손발이 차가워짐, 피부색이 푸르스름해지는 등의 징후를 보인다면 이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몸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혈액순환이 급격히 느려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고 불안감을 줄이며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몇 개월이든 몇 주든 혹은 며칠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적 개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결코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들, 이 신호들이 주는 의미와 우리의 대응. 영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가가며 지금까지 공유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노인이 생의 마지막 해를 맞이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저한 체중 감소, 회복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와 쇠약,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 반복적인 감염과 느린 회복, 호흡 및 혈액순환의 급격한 변화. 이 5가지 징후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하나둘씩 인지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몸이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자주 움직이며 피로를 이겨내길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지길 원하고 그들의 상태가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그들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피한 것을 되돌리려고 애쓰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평온하고 편안하며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사로잡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 대비하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함입니다.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중요한 결정을 사전에 내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함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으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줄 때입니다. 미뤄 두었던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인 문제들을 치유하며 그들이 남기고 싶은 유산과 기억들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변화들을 목격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어려운 여정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비록 쉽지는 않지만 다가올 일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인내 그리고 평온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나 혹은 앞으로 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모두에게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